안녕하세요. 자미두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로 해서 자미두수 전설에 대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14정성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미부터 해서 천량까지 14개 그 정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오늘 제가 판서해 놓은 이 정도 내용은 분명히 숙지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첫 번째, 자미, 자미두수의 명칭인 자미가 되죠. 자미는 자미두수 전설에서 문왕의 아들 배급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희생된 희생자죠. 주관하는 이름 뭐냐 하면 제자입니다. 한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자가 있으면 그 한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데, 특히 이런 역술 쪽의 책들은 보면 한글이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표기가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의미를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자 같은 경우에도 실수로 본인은 숙제에서 늘 쓰는 용어니까 그냥 책을 저작을 하실 때 그냥 쓰시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게 한자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한글로만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제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단어는 제가 한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제자죠. 황제 제자에다가 앉을 자자입니다. 황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제자라 그럽니다. 자미가 황제라는 거죠. 북극성을 뜻합니다. 북극성. 그리고 귀함을 주관합니다. 귀. 자미는 돈을 추구하는 별이 아닙니다. 귀하다는 건 뭐죠? 명예를 쫓아야 된다는 거죠. 명예.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기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토를 설명할 때 그래 말씀드렸죠. 땅 아래가 기토가 되는데, 땅 아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정신에 해당된다, 영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리고 북두주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성이라는 말을 쓰는 별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자미, 천부, 남두주성, 그리고 태양, 중천주성, 태음, 중천주성에서 이 주성이 정성 중에서 4가지가 되는데, 주성이 붙어있는 별자리는 자기가 주인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고독.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고독은 따라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 천부. 천부는 전설에서 강항후였습니다. 원래 부자라 그랬죠. 그래서 재고, 재물의 창고라는 거죠.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게 원래 부자라는 의미고, 재백을 뜻합니다. 옛날에 재물은 화폐도 되지만은 비단백이거든요. 비단도 그 재물로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가 신하에게 어떤 그 상을 줄 때 비단 몇 필 이렇게 하사하잖아요. 그 제백입니다. 비단백자 제백.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무토가 됩니다. 땅 위가 되죠. 드러난 영역. 그 드러난 영역은 뭡니까? 육체라는 거죠. 기토가 정신적인 영역이고 무토는 육체적인 영역. 그래서 영육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육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거죠.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부는 남두주성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남두성에 속하는 별자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 글자가 뭐다? 천으로 되는 것들이 남두성에 속합니다. 볼까요? 천기, 천자가 붙었는데 남두성이죠. 그죠? 거무는 북두성, 무곡 북두성, 천동, 앞에 천자가 붙였죠? 남두성. 그리고 칠살, 은 천자가 붙지 않았지만은 남두성에 속하는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탐남 북두성, 파군 북두성,
영정 북두성, 천상 남두성, 천량 천 남두성. 그렇죠? 칠살 하나 빼고 앞에 천자가 붙은 것은 다 남두성에 속한다라는 거죠. 암기하기 편하시죠? 그리고 칠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칠살은 로맨티스트잖아요. 태음 여자 하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날아다니는 호랑이, 황비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별자리는 부드러운 영역인 남두성에 속한다. 북두성이 좀 강하고 남두성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천기 자민수 전설에서 강토의공이었습니다. 이게 잘할 선자입니다. 잘할 선자. 착할 선자도 되죠. 그 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뭘 잘하냐 하면 셈을 잘한다, 계산을 잘한다. 계산을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자들을 잘 고려해서 그것들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을목, 남두성에 속하고 천기는 기본 명반에서, 기본 명반이라는 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궁을 자미 천부가 왔을 때 자미 기준으로 해서 식 역방향으로 별이 이제 분포가 되고, 그리고 천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포국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명형부자잖아요. 그래서 명궁 다음에 형제궁인데 그 형제궁에 항상 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자미가 오고 두 번째 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자리, 천기 자리가 형제궁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기는 형제를 하게 된다. 천기만 형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 별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서 기본 명반에서 이 각각의 별들이 어느 궁에 속하는가를 보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무는 강태공의 부인이 마천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암, 다른 별들을 좀 어둡게 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거무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이죠. 시비, 옳고 그름을 항상 구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고지 곧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 옳다면 왜 옳은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항상 분석을 하는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십천간으로도 보면 계수, 신금, 기토 이 세 개의 천간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닮았습니까? 축토의 지장간이 계신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무는 축토를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축토를 가지신 분들이 보면 겨울생이잖아요. 그리고 해자축 북방에 속하고 그 북방에서 이제 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축토에 있는 분들이 보면 종교인들이 많고 역학, 역술, 철학, 신기한 것들, 정신적인 영역을 추구하고 좀 독특한 4차원 세계 그런 특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무는 좀 다양한 개수의 특성, 아주 부지런한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신금의 뭡니까? 예리한 핵심을 찌르는, 의표를 찌르는 정수를 가지고 있는 핵심을 잘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토 어떤 영역이죠? 정신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거문이다. 그래서 다른 별들은 십천간 하나씩만 비교를 했지만 거문은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십천간 세 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 놓았습니다. 무곡은 전설의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은 노력형 부자입니다. 재물을 주관을 합니다. 재배. 그런데 천부처럼 재고라는 걸 아셨죠? 고라는 것은 재물로 채워진 창고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말이고, 여기 재 하나로 나타낸 것은 뭡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을 취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은나라를 쳐서 은나라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나라 자체가 다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을 취하는 도전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십천간으로는 신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북두성에 속하는 별이고. 그 다음에 천동 볼까요? 천동은 무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문왕이죠. 복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화록이 붙더라도 천동에 이제 사화라는 게 있잖아요. 별자리에 따라서 별자리 하나를 두고 4개의 특성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화라는 게. 거기서 화록이 붙으면 보통은 록을 그 녹봉박다, 돈으로 보는데 천동에 화록이 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 하는 거, 정신적인 향수를 누리고 좋아하는 거 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한다는 거죠. 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죠. 그 돈으로만 쌓아가지고, 이거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에 찍힌 그 금액을 보고 흐뭇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을 써서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게 천동화록의 특성이 있고, 복을 주관하고 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천간으로는 임수에 해당되죠. 이게 보통 그 성격 좋은 사람, 느긋하고 좀 낭만적인 사람, 후덕한 사람이 십천간에 보면 임수에 많이 비유가 됩니다. 천동이 임수죠.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시면 천상이 또 임수에 해당됩니다. 천상도 모태사라고 해서 충성을 다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게 또 보면은 천상이 이제 도작인이 되어서 인수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부모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라는 의미, 그 다음에 복이라는 의미, 전부 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인자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십천간은 전부 다 임수가 오더라. 임수가 오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천동은 남두성에 속하고, 태양은 비간입니다. 충신이었죠. 은나라의 충신 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주관하는데, 귀를 주관하는 게 뭐다? 명예를 주로 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하였기 때문에 관록을 주관한다.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병화, 태양이 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 십천간에 중천주성에 해당됩니다. 이게 중천주성이 되려 그러면 태양하고 태음 같은 경우에 주성 소리를 들으려면은 태양은 낮에 태어나야 되고요. 태음은 밤에 태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은 낮일 때 태양의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 별이라는 거고, 태음은 밤에 빛을 발하는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시간에 태어나면은 주성 소리를 듣고요. 만약에 신유술, 해자축 시간에 태어나면 주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중천성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죠. 태음, 가부인입니다. 황비호 장군의 아내가 되고 부를 주관하죠. 재물을 주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택, 밭과 집을 주관한다. 그래서 부동산 부자를 뜻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3가지 별들이 나왔습니다. 태음은 부동산 부자, 천구는 원래 부자, 무곡은 노력형 부자. 이렇게 3개의 별이 돈에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별들이 그러면 돈에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염정이나 탐나 이런 별들 보면 굉장히 돈에 있어서 집착을 하는 별이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다른 인자에 비해서 좀 더 부동산 쪽의 전태, 가정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하는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개수입니다. 윤택하게 해주는.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 시간에 태어났다면 중천주성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태음에 짝이 되는 황비호, 가부인의 신랑인 황비호 장군은 7살입니다. 이 7살은 장성 장군별이라는 거죠. 대장군을 뜻합니다. 그래서 장군은 누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살지기, 책에는 신금이라고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경금으로 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7살은 남두성에 속한다.
탐낭은 전설의 달기였습니다.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인공 달기, 또 은나라의 황제였던 주왕, 이 둘이가 이제 그 애첩과 왕이었죠. 그래서 이 탐낭 달기는 도화에 해당됩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이라는 뜻이죠. 복숭아꽃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탐낭은 이뻐요. 경국지색입니다. 나라를 기울게 해서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색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달기가 배급이 켠 검은고 소리를 알아들었잖아요. 그 검은고 소리가 아름다움을 알았다는 건 뭡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십천간에서 간목이잖아요. 간목이고, 이 도화에 해당되는데 정도화, 첫 번째 도화라는 거죠. 정도화고,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탐낭은 삼방사정에서 어떤 별자리를 만나고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북두성에 속한다. 강하죠. 탐낭 자체가 강합니다. 욕망덩어리고. 파군은 은나라의 왕, 주왕인데 깨트릴 파자 군대군자잖아요. 군대를 깨트리다. 그래서 파군은 무엇이든지 간에 깨트린다. 깨트린다는 게 뭡니까? 안정적인 것을 싫어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관하는 일은 줄모,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줄어들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파군이 명형부자, 부처궁에 옵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 부처를 이제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할 때 파군을 고려한다. 그래서 꼭 부처군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볼 때 부처군뿐만 아니라 파군이라는 별자리도 자기 명반에서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군은 십천간으로 개수입니다. 개수가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고 바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못 있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태음은 왜 가만 못 있습니까?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자꾸 치운다라는 거죠. 청소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검은 또 부지런해요. 자기가 딱 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탕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자기가 알아야 시비가 붙을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까? 파군은 북두성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정은 간신에 속하는데 비중이죠. 그래서 자기 테두리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자기가 대장질을 하려고 한다. 가둘 숫자가 가장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염정은 피와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잘 해준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죠. 관록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염정이 있으면 관록을 주관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잘할 수 있고, 어떤 대기업이나 회사 조직 내에서 잘 근무를 하는 사람이죠. 자기 일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직 내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차도합니다. 사람을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조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게 반드시 남녀 간의 애정사에 대해서 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 처세를 잘한다. 그런 부분들도 도화이기 때문에 차도화, 탐낭 굉장히 대인관계 처세술 좋죠. 그리고 십천간으로 염정은 정화입니다. 정화라는 것 자체가 이 절차탕마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정은 북두성에 속한다. 그리고 염정은 피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는데, 어떤 잘못된 일, 화기가 붙거나 염정화기가 되면 어떤 피 보는 일들이 있다. 칠살 같은 경우에도 삼방사정에 안 좋은 살성들이 비추면 피를 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정 칠살이 같이 있어서 삼방사정의 살성들을 보면은 노상내시라는 말도 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별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쌍성으로 있을 때의 특성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천상은 은나라의 충신 문태사였습니다. 은나라의 국민총리급이죠. 태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권과 결재권, 옥새까지 다 아울렀던 사람이고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해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했던 충신이었다. 그래서 도장인, 관로, 공무원, 어떤 기관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적성에 맞는 별자리가 된다. 그리고 도장인, 부모, 인수를 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 좀 여유로운 의미, 자애를 가지는 그런 특성들은 임수의 비유가 많이 되더라. 천동 임수, 천상 임수. 앞에 천자가 붙었기 때문에 남두성에 속하더라. 그리고 이천왕, 천량입니다. 이천왕은 무왕의 장군이었습니다. 여기 무왕의 장군이었는데 100번의 전투에서도 살아남았는 분이죠. 그래서 노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음자가 그늘음인데 음덕을 뜻합니다. 이 음덕은 천량이라는 별자리가 참 매력 있는 별자리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별자리이기도 하고, 저는 뭐 음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조상의 음덕 이런 부분으로 표현한다기보다 모호하잖아요. 조상의 음덕, 본인이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음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덕이라는 것도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쌓여가지고 내게 지금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돌아가신 조상이 뭐 덕을 베풀어서 음덕을 입었다,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음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살아있는 채로 하늘의 별자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목숨수, 목숨, 오래 산다, 노인성이니까요.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무토, 무토가 보면 좀 후덕하거든요. 천량이 무게 있습니다. 천부도 무토 후덕합니다. 자미는 기토로서도 후덕하죠. 그래서 천량은 남두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그 판서해드린 이 14가지 별들에 대해서 이 정도 내용만큼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하고 지나가자.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뭐 익히셔야 되는 부분들은 익히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뭐 좀 미뤄놨다가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시잖아요. 그 미뤄놓던 것들이 쌓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것들은 암기를 하시고, 하다못해 뭐 지금 제가 써드린 이 판서를 한 10번만 노트에 써보시면 안 외우실까요? 전설도 들으셨잖아요. 스토리텔링도 되시는 데다가.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뭐 깜빡깜빡 잘한다, 건망증이 많다, 다 본인 핑계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력한 부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지 쉽게 자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미두수는 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쉬우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 그냥 쉽게 공부해서 편하게 쓰시고 싶으세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하시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자미두수가 어려워서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